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은 인지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신의 현재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 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를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됩니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를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합니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되뇌 순환 증진과 뇌 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를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되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 보세요.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되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됩니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누련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학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누련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림이 필요한가요?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됩니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반, 삶 전반에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 농구 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습니다.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갑니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줍니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세요.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뇌 혈류량을 극대화시켜라. 에이멘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해 수백 건의 뇌 스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뇌 순환의 차이였습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더 많았고 그 결과 손상이 적었습니다. 건강한 혈류는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인지력 저하를 막았습니다. 왜 뇌순환이 인지 기능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왜 운동이 뇌혈류를 증진시키는 황금 열쇠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뇌에는 고작 1200세제곱미터에 불과한 공간에 무려 약 600km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이 들어차 있습니다. 뇌 혈관만 깊숙이 혈액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열려 있어야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심장을 훈련시켜서 혈관을 매끄럽게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들 나이 절반의 사람만큼이나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당 30분에서 50분씩 여러 차례 걸은 노인 여성의 뇌 혈류량이 3개월 만에 15%나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열흘만 하지 않아도 뇌 순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체의 꼭대기에서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산소와 당 그리고 다른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반응하고 처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뇌순환이 확대되면 뇌 용적이 증가하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며 중요한 단백질과 호르몬의 생산에 도움이 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며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킵니다. 뇌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일정 기간 심박수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항성 운동에도 근육량을 늘리면서 팔다리의 순환을 증진시킨다는 고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이 피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걷기 또한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심장 박동수를 올릴 만큼 충분히 빨리 걸을수록 좋습니다. 걷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세차게 닿으면 충격으로 압력파가 동맥을 통해 진동하게 되어 뇌순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방법. 내 고객 모두의 흥미를 끄는 하나의 인지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생성,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누군들 더 많은 뇌세포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가 고객들에게 해주는 말을 반복하자면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고 인지적 적성과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이든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이 신경 생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샬그린스카 대학병원 술쿠 생물학 연구소의 과학자인 프레드 게이지와 그의 동료들은 성인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선구적인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쳇바퀴를 이용한 쥐의 경우 쳇바퀴 사용을 하지 않았던 쥐에 비해 해마 신경생성, 신경가소성, 새로운 학습이 더 많이 자극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곧 신경생성의 탄생이 신체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새로운 누련의 수를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신체 활동이 뇌를 자극하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운동은 또한 뇌의 혈액이 해마에서 누런 형성을 촉진하는 특정 단백질을 방출하도록 만듭니다. 신경 생성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단순히 몸을 더 움직이기만 해도 증가되는 뇌 순환과는 달리 신경 생성은 주로 달리기와 다른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같은 특정 형태의 운동에 의해 자극받습니다. 동물 대상 실험에서 런닝머신을 6주에서 8주 동안 뛴 쥐의 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력 질주나 다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한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쥐들보다
새로운 누런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중량만 쥔 쥐의 경우 그저 무게추를 드는 것만 한 쥐는 계속 앉아만 있던 대조군과 비교해 눈에 띄는 누런 생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뒹굴기만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요? 뇌 순환의 활성화와 신경생성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신체 활동에는 그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집니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해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몇 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킵니다. 회백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질은 어떨까요? 신체 활동은 여기서도 뇌 절반 이상 차지하는 신경섬유의 부피와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동은 또한 뇌의 좌우방구 사이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창의력, 언어 능력, 기억력 회복, 집중력, 그리고 근육 간 공조를 증가시킵니다. 뇌 크기를 더 늘리고 똑똑해지기 위한 최고의 운동은 아마 여러분은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이 해마와 다른 회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이 요가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면 중량 운동이나 다른 형태의 저항 훈련이 실제로 회백질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의 시냅스의 수와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수의 연구에 육상 선수의 뇌 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저자는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 우리의 뇌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인지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고 해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그간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모습을 심지어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서도 계속 목격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왔던 미식 축구 선수들도 몇 달 만에 뇌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이 바로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이고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바로 50대는 학습 능력이 최고조라는 말, 그리고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글쓰기를 하는 것이 늦지 않았고 점점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늦은 나이란 없고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뇌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쉽게 뇌를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 10가지와 운동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뇌를 포기하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뇌로 바꾸는 10가지 방법은 산책, 다크초콜릿 한 조각 먹기, 똑바로 앉기,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블루베리 먹기, 새로운 단어 배우기,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운동 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다가 느리게 걷다가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도 함께 되어 심박수도 높여주고 뇌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오래 달릴 수 있는 조깅도 추천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씩 자신의 하루 루틴의 습관으로 녹여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